네, 안녕하세요. 14회차 스트롱홀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패널은 저희 블랙워터 이슈 노재승 대표님이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커피 미디어 블랙워터 이슈를 운영하고 있는 노재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셔서 조금 얘기를 나누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뭐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요, 대표님? 저희는 뭐 항상 하고 있는 블랙워터 이슈 그 커피 미디어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업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사이클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뭐 전시회 일정이라든가 뭐 대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 스케줄 소화하고 있고요. 2018년도 들어서 이제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출판 비즈니스하고 커피 유통 쇼핑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는데, 블랙워터 포트라고 네, 검색해 보시면 이제 나오실 거고, 거기서 이제 국내 유명 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뭐 독일이나 뭐 호주, 뭐 미국의 스페셜티 원두들을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플랫폼을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네, 가입자 여러분들을 상대로 저희가 적립금 시원하게 쏘고 있고, 뭐 플러스 친구의 블랙워터 포트 가입하시면 네, 추가하시면 시원하게 또 적립금 드리고 할인 쿠폰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아마 저희가 모든 걸 다 마케팅을 위해서 쏟아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혜택 받아가시고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도 들어가 봤었는데 좋은 상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커피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들어가시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더 번창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만든 이 플랫폼이 뭐 이거 뭐 처음부터 홍보하게 돼서 좀 죄송하지만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요. 이게 플랫폼이 사실 저희 업계 종사자분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커피를 소비하시는 그 모든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또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이제 커피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궁극적으로 저희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커피 시장, 특히 스페셜티 커피 시장의 파이를 더 키우는 어떤 그런 촉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노재승 대표님과 함께 그 커피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벤트 상품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는 그 노재승 대표님께서 로스팅해주신 프로그램 모드 에듀피아 내추럴 네, 세 분께 전달드리고, 한 분께는 특별히 이번에 출간된 리그라피 도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요 리그라피는 저희 블랙워터 이슈가 출판사로서 이제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출간한 첫 번째 역작입니다. 네, 이거는 2017년도 그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지난 서울에서 열린 그 대회에 세미파이널리스트 16명 중에 15명의 시연 전체 스크립트가 영문과 한글로 동시에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선수들의 간단한 인터뷰와 뭐 대회 소개, 뭐 역대 챔피언 소개, 뭐 초대 챔피언, WBC 초대 챔피언의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커피업계 트렌드나 뭐 기술, 뭐 발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터디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분들께 많이 네,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고, 요거는 이제 예스24 영풍문고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쇼핑 플랫폼 블랙워터 포트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오늘 선물로 드릴 거예요. 네, 이 상품은 추첨을 통해서 딱 한 분께만 전달을 드릴 예정이니 이따 퀴즈 맞춰주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활발히 참여해 주시는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하나씩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네, 저희 오늘 간단한 인터뷰 먼저 시작하고 주제 소개하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질문은 이제 노재승 대표님이 커피를 처음 접하게 된 경로는 어떤 경로로 오셨을까요? 네. 커피를 처음 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처음
커피를 마셨을 때보다는 이 스페셜티 커피 업계를 처음 바라봤던 그 시점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글쎄요 27살까지는 커피를 안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안 마시던 사람이었고 그 전에는 이제 주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카페나 이런 곳들 가게 되면 항상 주스나 이렇게 좀 달달한 것들을 마셨고 커피는 그냥 쓰고 맛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마시는 음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제가 호주의 그 브랜드인 가전 브랜드인 그 브레빌이라는 브랜드의 한국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일즈 담당했었는데 그때 거기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이 제품군에 있어서 그때 커피 스터디를 하면서 아 이렇게 내가 몰랐던 다른 맛의 커피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게 커피였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오늘 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마시는 시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 네, 이인섭님이 맥심 믹스커피 아닐까요?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맥심 믹스 커피 많이 마셨고요. 중학교 때는 300원짜리 레시피를 가장 많이 마셨습니다. 네. 네네. 다음 질문은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커피 매체를 따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가전 브랜드를 한국에서 담당하면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처음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때 에스프레소 머신 메커니즘이라든가 커피 추출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시에 뭐 물론 뭐 훌륭한 커피 잡지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잡지 한 권에 들어있는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에 제가 검색해서 보던 커피 공부를 하던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던 분이 저의 어느 날 저에게 이거를 사업화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하셔가지고 같이 운영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독자였다가 운영자가 된 예, 그런 성공한 덕후라고나 할까요? 네, 성덕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종현님 안녕하세요. 네, 다음 질문은 이제 해외 출장도 많고 하시니까 많은 커피를 드셔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커피가 있으실까요? 좋아하는 커피는 저는 에티오피아 커피를 기본적으로 좋아합니다. 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바리스타 생활할 때 그라인더에 이제 싱글 오리진 빈을 넣고 그라인딩을 했을 때 그 에티오피아 커피에서 나는 그 특유의 그 플로럴한 향이 굉장히 그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 향이 너무 황홀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에티오피아가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에 참전했었다는 사실을 듣고 당시에는 우리가 거의 뭐 전쟁 거지 수준이어서 원조 받고 뭐 전쟁할 힘도 없어서 이제 파병 받고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지속 가능성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에티오피아에 뭐 어떤 그 뭐 자원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뭐 그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걱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반된 지금 완전히 반전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해준 그들을 위해서라도 약간 좀 의리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른 나라도 참전 많이 해줬지만 특히 왠지 에티오피아에는 애정이 많이 갑니다. 네. 네, 에티오피아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과는 다른 이유로 되게 뜻깊게 좋아하고 계셔서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커피 말고 드셨던 커피 중 가장 특별했던 커피 있으실까요? 네, 그 마셨던 커피 중에 단연 기억에 남는 거는 물론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행운스럽게도 막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의 커피라든가 뭐 세계 최고의 뭐 커피라고 하는 커피들은 정말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게 가장 훌륭했다, 뭐 어땠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진짜 제가 진짜 새로운 경험이다. 커피에서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이 미각적으로 진짜 그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올 시즌 그러니까 2017년 지난해죠.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리나라 대표 방준배 바리스타가 썼던 그 유게니 오이데스. 예, 저는 그거 에스프레소 마시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커피에서 이렇게까지 단맛이 날 수 있나?
물론 유게니오이데스가 지금 아마 커피 그래피티에서 수입해서 아마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입해서 드셔보시면 레시피대로 드셔보시면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후일담으로 이제 방준배 바리스타와 소속의 그 안드레아 플러스에서 그 커피와 매칭시키기 위한 밀크 베버리지를 위한 우유를 막 해외에서 이제 공수를 하고 했었는데 단맛이 많이 나는 우유를 섞었을 때는 당도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오히려 우유를 조금 덜 쓰는, 네, 그러니까 일반 우유와 그 당도가 높은 우유의 비율을 당도가 높은 우유를 오히려 낮추는. 요즘은 당도를 이렇게 높여서 단맛을 위주로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커피가 너무 달아서 당도를 낮추는, 네, 그런 정도로 고려를 했다고 하니까 네, 당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당시에 같이 마셨던 사람들 또 저의 모든 일관된 의견은 와, 커피가 이렇게 달 수도 있구나, 진짜 놀라운 맛이다 라고 했던 커피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유게니오이데스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길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 그 노재승 대표님 올해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뭐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맞닥뜨리는 상황에 항상 최선을 다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올 연말에 하게 될 일이 달라질 수도 있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모양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시장을 위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시장에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저희가 이 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충실히 한다. 네, 그 마음을 잃지 말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올해 목표입니다. 네. 네, 되게 좋은 목표를 가지고 계시네요. 제 올해 목표는 건강하기입니다. 건강하기. 네. 저도 그거 있어요. 저도 건강에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건강을 많이 잃었거든요. 살도 되게 많이 찌고. 그래서 헬스클럽을 1년치를 제가 한 번에 결제를 했는데 네, 지난주에 한 번도 못 가가지고 네, 오늘은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이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할 차례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커피 트렌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최근 커피 트렌드 이제 국내 및 해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로는 머신별 아니면 지역별 트렌드. 그리고 마지막은 요새 소위 말하는 핫한 카페 트렌드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 소개가 끝났고 오늘 경품으로 드릴 에티오피아 내추럴 생두를 이제 프로그램 모드로 로스팅을 진행하고 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로스팅 한번 같이, 네. 네, 오늘 준비한 생두는 에티오피아 빌루아 내추럴 600g이고요. 커피를 준비해 주셨네요. 예, 정말 네, 우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왠지 노재승 대표님께서 에티오피아 커피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투입하고 저희 이제 175에 165도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모드로 로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자동으로 로스팅이 되기 때문에 10분 동안 저희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실시간으로 댓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이나 뭐 꼭 지적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네, 댓글 주시면 제가 읽고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블랙워터 이슈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블랙워터 이슈에 궁금한 점들도 말씀해 주시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준비한 그 내용 진행하실까요? 네네, 그럼 바로 진행을 할까요? 그럼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국내 해외 커피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하는데 국내 요새 올해 들어서 커피 트렌드는 좀 어떤 느낌일까요?
커피 트렌드 이 질문이 너무 방대합니다. 네, 범위를 좀 줄여주세요. 스페셜티 커피, 그다음에 편의점 커피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편의점 커피 시장이 작년에 이제 완전히 붐밍이 됐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모든 편의점 브랜드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있고 편의점에서 커피를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추출한 커피를 판다라는 인식도 이제 모든 소비자들이 가지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편의점에서 전자동 머신을 놓고 커피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뭐 페이스북 친구나 뭐 인스타그램 뭐 서로 팔로잉 하는 사이에서 커피 업계 종사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데 뭐 공포감 같은 것들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야, 편의점에서도 커피를 판매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 시장 파이를 나눠 먹는다는 생각보다는 원두 커피를 조금 더 낮은 문턱으로서 접하게 되는 그 순기능이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래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원두 커피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저거는 그냥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마시다가 어느 순간 제 입맛에 맞는 맛이 괜찮네 라는 커피를 경험한 이후부터는 커피는 내가 사 마실 수 있는 음료다라고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지금 전체 시장에서 뭐 원두커피 시장이 가지고 있는 파이가 어느 정도고 거기서 카페가 얼마나 가져가고 카페가 갖고 있는 그 원두커피 시장을 편의점이 뺏어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낮은 가격, 더 편리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믹스커피나 RTD를 마시던 분들이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것을 조금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에스프레소에 물을 희석해서 아메리카노라는 게 된다는 그 인식 자체를 또 갖게 되고 뭐 그런 어떤 소비자 학습적인 순기능이 훨씬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요새 국내에서는 이제 SNS에 예쁜 감성 카페들이나 그런 화이트 인테리어의 예쁜 카페들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런 카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제 작년에 이제 그게 진짜 거의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조금 더 피로감이 조금 몰려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된 것 같고 예전에는 뭐 이런 하얀 테이블 위에 항공샷이라고 하죠. 위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뭐 리그라피라든가 뭐 킴포크 같은 이렇게 예쁜 책들 옆에 놓고 뭐 패브릭 같은 거 깔아놓고 이렇게 감성 사진을 많이 찍곤 했고 사실 저희도 많이 찍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식으로 많이 찍었는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공간이 예뻐서 어느 지역이 좀 핫하고 트렌디하고 요즘 뭐 카페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수요가 이렇게 몰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스트롱홀드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항상 그 소비 시장은 굉장히 유동적인 것 같아요. 그 소비지는 유동적인 것 같아요. 언제는 경리단길이 되게 뜬다고 했다가 또 뭐 서촌, 북촌이 뜬다고 했다가 성수동 또 망리단길이라고 망원동을 또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고요. 뭐 상수동, 뭐 샤루스길이라고 저쪽 신림동, 서울대 그쪽 상권을 얘기하기도 했고 뭐 너무 많잖아요. 근데 과연 그 상권들이 모두 다 성황리에 예전에 그 수요가 몰렸을 때 수요를 계속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마치 예전 쿠팡이나 위메프나 이런 데에서 50% 쿠폰 이런 것들을 많이 뿌리고 반값으로 서비스를 많이 유도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많이 퇴색되고 이제 없어진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50%를 할인을 하고 마케팅 비용으로서 뭔가 이렇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 우리 공간이 좋다, 우리 서비스가 뛰어나다라는 걸 경험하게 해주면 이후에 소비자들이 다시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것들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그래서 다 지금 없어진 거죠. 체리피커들이 한 번씩 혜택이 있는 곳들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득만 이제 빼먹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실패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도 어떤 예쁜 인테리어나 뭐 핫한 플레이스 그런 장소, 지역 이런 것들로서 이목을 끌어서 손님을 끌어당기는 거는 아주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떤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때 인용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 블랙워터 이슈의 알레그리아 커피 로스터스의 유기용 대표님이 연재해 주시는 정글에서 살아남기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 정글이 의미하는 거는 이 커피 시장을 의미하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카페 오너분들께 이제 하시는 얘기 중에 되게 유의미한 얘기가 있는데 어디가 핫하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인테리어가 지금 요즘 유행이라고 해서 어떤 게 멋있고 누가 이게 좋다고 해서 그걸 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하려는 커피 스타일, 우리가 보여주는 스타일, 또 나의 스타일과 잘 매칭이 되는 그걸 표현해야 거기에 이제 그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끼지 뭐 하얀색 컵이 인기라고 해서 하얀색 컵을 갖다 놓고 뭐 책을 얹어 놓는 게 유행이라고 해서 책을 얹어 놓고 어디에 로스팅 머신 하나 놓는 게 더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해서 놓고 근데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연결이 돼야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아 여기는 좀 멋있긴 한데 영혼이 없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곳들은 되게 위험하고 앞으로 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트렌디하고 핫한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뭐 어느 정도 쫓으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 안에서 반드시 자기의 색깔을 좀 찾을 필요도 있고 이미 소비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가는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다. 네, 이미 캐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양한 뭐 베리에이션 음료라든지 여러 메뉴들 아니면 디저트 그런 트렌드는 좀 어떨까요? 네, 일단은 베리에이션 음료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거는 글쎄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 알게 된 귀리를 베이스로 한 정확하게 말하면 밀크는 아니죠. 이제 두유 같은 이제 귀리유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제품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스페셜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뭐 두유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벅스에서 이미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카페들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호응을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아몬드 음료도 있었고 뭐 이렇지만 근데 그런 어떤 너트류를 기반으로 한 마카다미아라든지 뭐 귀리라든지 아몬드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음료 또 소이 뭐 두유 뭐 이런 것들을 베리에이션 음료에 사용하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마시는 모습을 해외에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해외 커피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생뚱맞은 그냥 다른 나라가 아니라 커피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커피 문화에 대한 선진국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커피를 이제 많이 소비를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되고 익숙한 맛보다는 그 안에서 우유와 아몬드 밀크, 두유, 귀리 뭐 미묘하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개인 기호가 생기고 또 점점 뭐 비건이라든가 뭐 베지테리언 안에서도 이제 그 레벨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식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그냥 예전에는 한식 베이스 그냥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런 베리에이션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로스팅이 끝났네요. 프로그램 모드로 이렇게 작동을 하면 배출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 600g 원두는 제가 세 분께 나눠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당첨 메시지 보내드릴 거고요. 퀴즈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국내 그 스페셜티 커피 트렌드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글쎄요. 국내 스페셜티 커피 트렌드. 일단 기존에 우리가 와 되게 잘하고 있다. 되게 선도하고 있다.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점점 더 좀 위치를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처음 제가 블랙워터 이슈를 시작했던 2014년 그때와 비교했을 때 요즘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완전히 커피에 대해서 이 스페셜티 커피 문화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인 제 대학 동기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 입에서
나무 사이로라든지 뭐 프리츠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서슴지 않게 나오고, 뭐 동기 모임을 하는데 모임 장소를 야 그냥 어디 있으니까 어느 카페에서 만나자라고 하는데 그게 스타벅스가 아니고 우리가 알만한 스페셜티 카페의 이름을 완전히 커피를 모를 것 같은 일자무식 같은 친구가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점점 많이 스며들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뭐 트렌드라기보다는 글쎄요. 네, 그냥 이런 흐름적으로 스페셜티 문화가 확산되는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되길 바라고,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길 바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죠. 네. 네, 그럼 이제 여태까지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해외 트렌드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우선은 요새 많이 연재해 주시는 그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물에 대해서 기술적인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는, 저희 또 블랙워터 이슈 안에서도 에디터들끼리 그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제가 제 나름대로 공부한 바, 저희 안에서 스터디한 바, 물은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물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탄산 경도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뭐 나트륨이 많고 칼륨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야. 칼슘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게 아니라 글쎄요. 그 성분들과 그 상황과 커피의 컨디션과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로직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물 컨디션이라는 것도 항상 스트롱홀드 사옥에서 수돗물 키면 계속 같은 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아시다시피 계절, 강수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상수원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물 컨디션이 계속 바뀌거든요. 필터 컨디션도 사실상 이제 그 수명이 다 돼가면서 계속 좀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에스프레소 머신에 연결해서 사용하신다면 기존의 보일러 안에 담수되어 있던 물과 섞이면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변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캐치가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로직, 또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관능으로서 계속 평가를 해보시는 방법. 예, 만약에 물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제 좀 물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진짜 가장 쉬운 방법은 편의점 가셔서 있는 생수들 종류별로 다 구매하셔서 같은 커피를 브루잉해서 드셔보시는 방법입니다.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순수와 동화 오츠카의 마신다 두 개 딱 비교하시면 와, 이렇게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12일에 블랙워터 크런치, 물을 주제로 또 진행을 합니다. 네, 깨알 같은 홍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티켓 구매하시고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 이제 중국 커피 시장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커피 시장은 일단은 생산 시장과 소비 시장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중국 커피 산지를 직접 방문한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에 있는 업체, 또 로스팅 업체, 또 매체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전해드리면, 일단은 커피 재배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산업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지금 그 땅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들이 생산성을 검토했을 때 차보다는 커피가 훨씬 더 유망하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COE처럼 옥션을 진행하는데, 뭐 이건 좀 된 얘기지만 뭐 킬로당 50만 원 이상 되는 커피 생두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해서, 실제로 중국의 상하이나 뭐 이렇게 중국에 방문하실 일 있으시다면 스페셜티 카페에 가시면 반드시 운남 커피를 그 커피 리스트에 넣도록 약간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접하실 기회가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상 그 오리진을 말씀드리지 않고 운남 커피를 드렸을 때 이거는 좀 맛이 없네 중국 커피인가? 라고 맞추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프로세싱이나 생산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앞으로의 가능성은 점점 더 유망하다. 네, 또 중국 차밭을 또 개간해가지고 다시 커피 산지로서 이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때로에서 오는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된다고 봅니다. 뭐 소비 시장은 네,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가 상하이에 오픈했잖아요. 작년에. 그 학습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돼요. 물론 상하이가 이미 국제도시고 상하이에 살고 있는 상하이 사람들은 이미 커피 문화에 되게 밀접하게 있고 또 해외와도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미 많이 성숙되어 있지만 그 상하이를 보는 전체 중국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을 그냥 유추해 본다면 아마도 그 중국 커피 소비 시장의 성장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데 촉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커피 출장을 다니시다가 혹시 재밌는 일화 같은 거 하나 있으실까요? 재밌는 일화요. 글쎄요. 커피 관련해서 출장 재밌는 일화. 네. 재밌는 일화라기보다 질문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재밌는 일화를 갑자기 떠올리려니까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네. 특별했다기보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멜버른을 다녀왔는데 놀랍게도 저는 이번에 멜버른을 처음 방문한 거였어요. 예, 저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도 했었고 호주 뭐 출장도 수차례 다녀왔지만 멜버른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커피로서 굉장히 특화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가볼 만도 한데 그동안 인연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패트리시아라는 카페에 갔었는데 그때 물론 너무 낯선 풍경은 아니었지만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유는 의자 하나도 없는 되게 작은 카페였고 또 아시다시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멜버른 날씨가 되게 변화무쌍해요. 쨍쨍하다가 갑자기 소나기 퍼붓고 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구름이 많이 있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게 시시각각 진짜 빨리빨리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매장 안에 자리가 없는 되게 좁은 매장 테이크어웨이 해서 매장 밖에 야외에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 그런 카페는 되게 취약할 수밖에 없죠. 날씨가 변화무쌍한 곳일수록. 근데도 주변에 굉장히 모던하고 넓은 실내 환경을 가진 카페보다 손님이 가장 많았어요. 가장 많고 직원들도 굉장히 에너지가 넘쳤고 그래서 오는 손님들이 어떤 손님들인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주변에 오피스 상권이 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마치 그 기업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흡연실 이걸 뭐라고 하더라? 흡연실 정보라고 하던가요? 흡연실 토크라고 하던가요? 뭐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고급 정보가 많이 오간다고. 왜냐면 부서별 담당자들이 다 내려와서 모이게 되잖아요, 흡연실에. 근데 그런 것처럼 왠지 거기서 서로 만나고 팀 미팅하고 출근한 다음에 티타임을 하면 뭐 이 회사에 다니는 뭐 누가 와서 커피 마시고 있고 다른 회사에 누가 마시고 있으면 또 서로 얘기하고 뭐 그런 부분, 뭐 팀 단체로 내려와서 커피 또 마시는 그런 부분.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반드시 안락한 공간이라든가 여유 있는 그런 환경에서 마시는 게 아니라 역시 커피는 그냥 생활 속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런 곳곳에 다 놓여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뭐 이런 어떤 풍경이나 모습들이 서울에서 뭐 서울에도 오피스 상권 주변에 그런 모습 많이 있지만 뭐 많은 곳들에서 이제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특별했던 일화는 없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저희 오늘 퀴즈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 스트롱홀드 로스터기에서 자동으로 로스팅 해주는 모드는 땡땡땡땡 모드이다. 저희가 이제 매뉴얼 모드가 있고
땡땡땡땡 모드가 있는데 이 땡땡땡땡 모드를 맞춰주시는 분들께 네 분을 선정해서 한 분께는 리그라피 도서, 세 분께는 에티오피아 빌로야 내추럴을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많은 오토매틱 완전 자동. 뭐 네. 네, 그래서 지금 벌써 많은 답변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두 번째 주제인데 이제 머신이나 지역별 커피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우선 머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홈카페용 커피 머신이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뭐 네스프레소라든지 네네. 그런 머신의 추세나 뭐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스프레소는 제가 2011년에 처음 접했고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직접적으로 시티즈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 캡슐 값이 좀 비싸고 뭐 이런 부분들 인지하고 있었지만 집에서 에스프레소 샷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에서 되게 매력을 느끼고 되게 잘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네스프레소 그 캡슐 커피 유저들의 어떤 그런 결집력이라든가 구매력은 대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막 해외 직구해서 한국에 나오지 않은 스페셜 에디션 캡슐들 막 이렇게 직구해서 마시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글쎄요, 뭐 모카마스터라든지 뭐 윌파라든지 뭐 이런 류의 그 브루잉 도구들이 가정이나 오피스에 조금 더 보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글쎄요, 가정용 머신이 네스프레소 말고 또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네스프레소를 필두로 한 뭐 돌체구스토라든지 이런 거 있겠지만, 네. 그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 시장은 그렇게 많이 열린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반가운 건 드립백이 굉장히 보편화가 많이 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 아닌 그 친구들도 드립백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그게 드립백이라는 용어로 불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커피 컵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물 부어서 마시는 거라고는 얘기할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스페셜티 커피 업계 쪽에서 캡슐 커피를 이제 OEM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네스프레소에서 제공하는 그 네스프레소 순정 캡슐뿐만 아니라 그리고 네스프레소와 호환된다고 나왔던 약간 네스프레소 캡슐 퀄리티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하지만 네스프레소 기계에 장착은 되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고품질의 커피를 진짜 그 수많은 네스프레소 유저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시장이 지금 목전에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우리 업계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아마도 블랙워터 이슈 통해서 이제 네스프레소 캡슐이 호환되는 스페셜티 네스프레소 캡슐 머신에 호환이 되는 스페셜티 캡슐 OEM 생산 뭐 이런 거 관련된 어떤 그런 기사가 아마 조만간에 소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전시회를 다녀보면 이제 많이들 보셨겠지만 요새 자동 추출 머신들이 많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로봇 팔도 있고, 네, 뭐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샥 꺾여가지고 브링하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푸어 스테디도 있고, 마르코의 SP9이라든가, 뭐 자동 머신들, 또 페마의 X30, 뭐 또 뭐 그런 전자동 머신 WMF라든가 이런 머신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분야를 나눠서 말씀드리면. 매장에서 쓰는 브루잉 머신들, 자동 오토 브루잉 머신들은 성능이 진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뭐 매장용은 아니지만 하리오의 스마트 세븐이라든가 손으로 내리는 것보다 낫고요. 푸어 스테디는 제가 작년 그러니까 SCA 엑스포, 글로벌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 엑스포 거기 갔을 때 푸어 스테디를 굉장히 잘 쓰는 매장을 봤는데 와 진짜 한 1.5명 몫은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죠. 머신이 다 알아서 해주면 사람이 필요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머신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커피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 바리스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도 또 동시에 들었고 그리고 전자동 머신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호주 브랜드 브레비를 한다고 할 때 스위스 유라라고 하는 머신을 동시에 같이 수입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전자동 머신을 봤었는데 당시에는 그 안에 이제 브루잉 유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템핑과 추출을 해주는 그 부품, 핵심 부품,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부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템핑이 뭐 강하게 안 되고 해서 뭐 전자동 뭐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에스프레소는 강한 압력을 좀 만들어내기 어렵고 그래서 반자동을 따라잡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때 항상 하던 말이 뭐 100점짜리 커피는 못 만들지만 7, 80점짜리 커피를 계속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나온 전자동 커피 머신들 오토 전자동 커피 머신들은 추출 성능이 물론 세팅을 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진짜 반자동 커피 머신에서 뽑을 수 있는 굉장히 농밀한 에스프레소를 뽑을 수 있는 정도의 그 브루잉 유닛의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스티밍도 오토 스티밍이 되고 추출도 자동으로 되는데 잘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잘 베리에이션 섞어서 잘 뭐라떼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또 초코 파우더나 이런 걸 쓰든지 해서 잘 서브할 수 있고 커스터머 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는 바리스타가 있다면 충분히 맛있는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 여건은 조성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전자동 커피 머신에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숙제가 있는데 그 위생적인 측면에서 사용자의 관심이 좀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동 커피 머신이 뭐 위생이 뭐 안 좋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위생적인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자동 커피 머신을 사용하듯이 전자동 커피 머신도 좀 위생에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서브할 수 있다. 그 정도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5년 정도 뒤에는 굳이 사람이 추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커피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스페셜티 시장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서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다른 지역이나 뭐 제주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 지역에서 지역별로 뭐 트렌드가 있다 이런 말씀보다는 지역의 그 소비 시장의 특성이 있잖아요. 제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광객 비율이 높고 뭐 서울은 당연히 데일리 그 레귤러 손님 그 단골 손님들 베이스가 많을 거고 뭐 강릉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마찬가지로 뭐 특화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특징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소비 시장은 서울, 부산이 가장 주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 2017년 기준 데이터 제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이제 500잔, 연간 500잔을 넘어서 517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이상의 커피를 소비하는 게 글쎄 뭐 건강에 영향은 뭐 저는 없다고 보고 제가 호주에서 이제 바리스타로 일할 때는 앉은 자리에서 막 3잔씩 마시는 손님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카페 갔는데 커피가 맛있고 여기 커피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하면 앉은 자리에서 2-3잔씩 마시곤 하잖아요. 우리 업계 종사자들은. 근데 일반인들도 뭔가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이제 좀 오지 않을까. 뭐 지역별 질문 주셨는데 제가 엄한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지역별로 글쎄요. 예, 잘 모르겠어요. 지역별로는 어떻게 다른지. 네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주제인 핫한 카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핫한 카페 뭐 조건이라면은 뭐 인테리어, 뭐 메뉴, 위치, 맛, 그리고 그 카페에서 보이는 뭐 바깥의 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작년까지의 트렌드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약간 화이트 인테리어에 뭐 사진 예쁘게 잘 나오는 카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올해 트렌드가 어떨지 예상이 되시나요? 네, 제가 커피 업계에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커피 업계에 관심을 가진 이후로 현재까지 뭐 인테리어 트렌드가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마 매해 있었던 것 같아요. 매해 있었던 것 같은데 트렌드 컬러도 계속 바뀌어 왔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는
트렌드라고 할 만한 게 나올 시점은 이미 지났다. 네.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확 휩쓸릴 정도로 시장이 미성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소비자들 역시 이미 그런 거에는 조금 지쳤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업계 종사자분들이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나 뭐 카페를 오픈하시려는 분들의 그 어떤 인식 수준 이런 것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게 핫해 그러면 이쪽으로 해야 돼, 뭐 그거에 맞춰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은 진짜 이 상권과 어울리는, 나와 어울리는, 우리가 하려는 커피와 어울리는 그런 어떤 인테리어가 어떤 걸까. 그래서 최근에 오픈하는 카페들 보면 완전히 클래식으로 가는 곳이 있고, 또 완전히 또 모던하게 가는 게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뭐 손님들이 앉고 안락하게 쉬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커피를 즐기는 것에 완전히 포커스를 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이 성숙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니즈에 이제 맞게, 어떤 시장의 타겟에 맞게 뭔가 인테리어라든지 커피라든지 서브하는 방법이라든지 커스터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밀착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너무 생각한다, 트렌드만 따라간다, 그동안 실패 사례를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대학가 뭐 학생들이 앉아서 노트북 펴고 공부하고 과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 데에서는 뭐 넓은 테이블과 편안한 좌석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최근에 스타벅스 노량진점이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요. 공시생들에게 되게 불편한 좌석을 해서 의도적으로 오래 못 있게 했다. 근데 그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 빨리빨리 커피를 소비해야 되는, 테이크어웨이 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면, 오피스 상권이라면 그거에 맞게 고객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가 돼야 될 거고, 네, 이제는 뭐 시장 분석까지 잘 할 수 있는 정도로 뭔가 많이, 네, 변화가 되어 온 거 아닌가, 성숙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카페 트렌드라기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어요. 네. 아까 해외 카페 트렌드 말씀하시고 국내 카페 트렌드, 지역별 특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제가 좀 우리 업계 종사자분들, 특히 바리스타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또 카페 업주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 카페들은 유독 커스터머 서비스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게 유교 문화적인 뭐 이런 것도 있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 선한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이해가 되는데, 글쎄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인사라든가, 진짜 우리가 카페에 갔을 때 뭐 주문하는 과정, 커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는가, 친근하게 대해주는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라고 말해주는 게, 뭐야 저 사람 왜 남의 머리에 관심을 갖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마음에서인지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아직까지는 많이 못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카페 업무가 저도 해봐서 알지만 많이 바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물론 우리가 말하는 진상 손님이라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지만 모든 손님이 다 진상 손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대충 하고 좋은 손님한테만 잘해줘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다 완벽한 우리의 충성스러운 단골 손님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항상 친절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커피 업계에 있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저희 동호회 친구들, 학교 동기들, 뭐 이런 가족들하고 같이 굳이 여기 스타벅스 있고 엔젤리너스 있고 카페베네 있는데 굳이 저기 가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모시고 갈 때가 있어요, 단체로. 그러면 저는 저희 업계의 어떤 발전된 모습이라든가 선진화된 커피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는데,
그 주문 받으시는 분이나 바리스타 분들이 되게 무뚝뚝하게 이렇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되게 좀 안타까워요. 제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기회를 제공 드리는 건데 그럼 이분들한테 되게 좋은 경험, 시스템화되고 기계적인 행동으로 그냥 뭐 어서 오세요, 뭐 주문해드릴까요, 뭐 어떻게 뭐 샷 추가해드릴까요, 뭐 네 얼마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곳들만 다니던 분들이 스페셜티 카페에 와서 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커피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좀 친근한 멘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는 뭔가 카페 인테리어만 다른 게 아니라 뭐 스페셜티 커피를 한다는 커피만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좀 전체적으로 다 다르구나. 저기와는 확실히 이쪽을 와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체험시켜주고 싶어서 저는 이제 많이들 데리고 가는 건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는 그러면은 커피라도 진짜 맛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커피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커피에서 특별히 차별점이 없다면 굳이 더운 날 추운 날 멀리까지 모시고 간 저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민망함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면 아마 궁극적으로 이제 매출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우리 스페셜티 커피 시장 확대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잔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진짜 공감되는 부분인데, 저도 매장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그분들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그렇게 간단한 멘트라도 이렇게 해드렸을 때 그분은 분명히 특별한 고객 경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기를 기억하고 있다고. 거기서 오는 유대감이 생성되면서 이제 그분들이 단골이 되시고 그게 쭉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상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약간 로컬라이징을 형성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와 너무 예쁘세요, 잘생기셨어요, 뭐 피부가 좋으시네요, 이런 것들은 뭐 경우에 따라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넥타이가 멋지다라든가, 뭐 오늘 자켓이 화려하다라든가, 뭐 표정이 좋아 보인다라든가, 오늘 좋은 일 있냐라든가, 뭐 그런 정도의 관심, 아주 작은 관심 정도만 표현해 주셔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실제 현업의 카페에 있지 않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니까 아마도 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야 네가 해봐라 얼마나 힘든지 아냐,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관심 갖냐, 이럴 수도 있는데, 바쁠 때는 그냥 빨리 주문 수행하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바쁘지 않고 여유 있는 환경에서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 퀴즈 냈던 그 문제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답변은 완전 자동이 아니라 프로그램 모드입니다. 아까 질문이 나가자마자 바로 답변 맞춰주신 분들 기다렸다는 듯이 원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도착하나요? 네, 오늘 오후에 발송드릴 겁니다. 모레까지는 기다려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한 분께는 리그라피 도서, 세 분께는 이제 원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노재승 대표님, 잠시만요. 뭐 질문 올랐는데. 이런 질문 해주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께 제가 리그라피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성님, 해외 및 국내 스페셜티 시장이 확장됨으로써 재료 생두의 가격 부담이 더해집니다. 스페셜티 시장이 확장됨으로써 생두의 가격 부담이 더해진다. 요거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 마이크로라시나 커머셜 원두 시장이 자연스럽게 재조명될 듯한데 저의 생각은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스페셜티 시장이 확장됨으로써 생두 가격에 부담이 된다.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스페셜티 시장이 확대되면 당연히 구매력이 상승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고 해서 아마 생산 단가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뭐 최근에 산지 다녀오신 분의 말을 빌자면 뭐 케냐라든가 뭐 이런 곳에 생산량이 좀 많이 줄고 가격 인상이 있고,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생두를 사는 모든 전 세계 시장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논외를 하고,
시장이 확대될수록 글쎄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스페셜티를 전문으로 수입하는 뭐 수입사라든가 아니면 뭐 커머셜과 병행하지만 스페셜티 시장 그 생도를 수입하는 수입사들의 아무래도 국내 수요가 늘어나면 더 많은 양을 수입하려고 할 것이고 산지에서는 오더량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지겠죠.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아마 더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랏이나 커머셜 원두 시장에 자연스럽게 재조명된다. 커머셜 원두. 글쎄요. 커머셜 원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부연으로 뭐 같이 질문해 주신 것과 맥락이 좀 같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커머셜 원두 시장. 글쎄, 저는 이제 제가 해외 출장 많이 다니고 또 호주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특히나 제가 호주에서 바리스타 생활을 한 8개월, 9개월 정도로 했는데 그동안 손님에게 저희는 파이브 센시스라고 하는 호주에서 되게 굵직한 스페셜티 커피 회사의 그 파트너샵이었거든요. 근데 소비자에게 손님에게 한 번도 스페셜티라는 단어를 뱉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소비자와 대화를 안 하느냐? 너 영어 못하지? 아니요, 저 그 정도는 합니다. 대화는 하는데 일상적인 대화. 나 이사가 뭐 너 지난주에 한국 다녀왔다며 한국 어땠어? 뭐 오늘 뭐 어땠어? 뭐 네 안경 멋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든지 그 사람들이 스페셜티 커피는 뭐가 달라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굳이 커머셜 커피와 스페셜티 커피를 구분 짓는 게 이제는 점점 더 의미가 없어진다. 아직도 스페셜티 커피의 정의가 뭐냐, SCA의 80점 이상 뭐 이런 진부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 과연 뭐냐, 맥심 한 잔을 타 마셔도 이게 나한테 스페셜하면 스페셜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별로 그걸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그렇게 공들이고 정성 들인 또 많이 연구된 그런 커피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인정을 받고 뭐 그렇게 불려도 뭐 마땅하겠지만 커머셜 커피냐 스페셜티 커피냐의 그 경계를 짓는 것, 이거는 마치 오늘 밤과 내일 새벽을 구분 짓는 11시 59분과 00시 01분을 구분 짓는 그것만큼이나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커머셜 원두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그 만족하는 선에서 잘 제공이 된다면 그런 경계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페셜티 커피 시장뿐만 아니라 커피 시장 전체가 다 굉장히 앞으로 낙관적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그 소비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20년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향후 2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티 커피 시장, 생두 시장, 마이크로랏, 커머셜 시장 모두 다 좋아질 텐데 최근의 성장 추세를 보면 전체 커피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는 게 원두 커피 시장이고 원두 커피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해 나가는 게 스페셜티 커피 시장. 성장세를 주도한다는 건 그 성장세 안에서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는 이 시장이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스트롱홀드를 사용하고 계시고 스트롱홀드 라이브를 보실 만한 이런 정도의 분들이 속해 있는 그 시장의 전망은 좋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랏도 커머셜도 스페셜티도 모두 다 낙관적으로 보이니까 앞으로 업계에 많이 투자하시고 더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시장에 또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상권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신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성장되는데 기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백현명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마지막 답변 드리고 마지막 말씀 전하고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바리스타 로테이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바리스타 로테이션 업무를 제가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업무일까요? 교대 업무? 바리스타 교대 업무, 로테이션 업무? 로테이션 업무라는 게 이게 샵 간 로테이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샵이 한 3개 있으면 그 샵 간 로테이션, 이게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샵 간 로테이션 업무는 뭐 개인적인 역량 함양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대 업무는 뭐 사실상 업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불가피하죠.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로테이션 업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티 시장이 확장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생두 가격이 고급화된 건 사실이다. 가격이 고급화됐다. 가격이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커피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에는 너무 확신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커머셜 브랜드, 뭐 A 브랜드, 뭐 C 브랜드, 뭐 B 브랜드, E 브랜드 이런 데들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 샵보다는 맛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저런 데서는 커피 마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던 때가 있었는데 싱글 오리진 커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즘 내잖아요. 일반 그 브랜드 가맹점에서도. 근데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약간 좀 그렇게 맛이 뛰어나지 않은 스페셜티 샵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된 커머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훨씬 더 우수할 수도 있겠다. 예, 그 뜻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커피 시장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로부스타 가자. 뭐 로부스타 뭐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로부스타에도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렌딩용 저가 로부스타뿐만 아니라 되게 고급 로부스타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탈리안 커피를 제대로 하시는 곳에서 고급 로부스타를 사용해서 그 시장을 또 개척하는 것도 또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감 업무도 하고 오픈 업무도 하고 미들 타임도 하고 돌아가는 게 생태 리듬이 힘들다. 근데 사실은 제 여자친구도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교대 업무를 합니다. 네, 교대 업무를 하고 뭐 간호사 교대 업무하고 뭐 공장 생산직 하시는 분들 교대 업무하고 교대 업무 많이 하시잖아요. 체력적으로 힘든 거는 사실 사이클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월간 사이클로 좀 길게 늘리시던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업주나 매니저와 협의하시던지 그런 부분으로 좀 푸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샵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굳이 맞지 않고 나와 뭐 근무 방식이나 하려는 커피 스타일이나 이런 게 맞지 않고 뭐 성격도 안 맞고 뭐 약간 뭐 뭔가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 샵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좋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그리고 내가 더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오너나 매니저가 있는 샵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이버 카페에 있던 질문은 저희 이번 회차 주제랑은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이제 로스팅을 주제로 한 방송을 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에게 스트롱홀드란? 저에게 스트롱홀드란 스페셜티 커피 시장에서 제가 업을 하는 동안 반려자와 같은 그런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 막 이제 블랙워터 이슈가 사업화해서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스트롱홀드도 그때 이제 제품을 막 출시하셔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이제 알리시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거의 뭐 뭐랄까 산후조리원 동기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인큐베이터 옆 인큐베이터에서 같이 있었던 동기 같은 느낌이라 네, 앞으로 저희도 꾸준히 저희 색깔이 잃지 않고 계속 가고 스트롱홀드도 이 스마트 로스터 시장 개척하신 만큼 이 시장 계속 공고히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비즈니스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4회차 라이브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성님은 선물 어떻게 전달해드리죠? 김영성님?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까요? 네, 오늘 그 질문 퀴즈에 대한 그 당첨자분들께는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